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발표할 시간이네요. 네, 전환길 뉴스의 시청자분들께 두두두두두두두두 전환길 뉴스 시청자들에게 물어본 2025년 8월 22일 전당대회 당대표로는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전환길 뉴스 게시글에서 당대표에 대해서 지지도입니까? 그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그 서류가 어디 갔습니까? 네. 현재까지 몇 명 했습니까? 현재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PD님은 몇 명,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요거 뽑을 때가 26,000명이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날짜 시간 제한했나요? 언제까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자, 지금 4만 명입니다. 4만 명. 4만 명 현재까지 이제 3시간 됐는데 그 투표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4만 명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발표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배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12% 맞습니까? 그 다음 안철수 후보가 2%, 장동혁 후보가 84%, 조경태 후보가 2%입니다. 안철수와 조경태가 동일한 2%로 제외하고 이들은 민주당 목소리를 내니까 이들은 아예 출마 자체도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빼고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12%, 장동혁 후보가 84%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환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환길 뉴스 시청자들 4만 5천 명 현재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볼 때쯤이면 10만 명, 20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투표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4만 6천 명 투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환길의 어떤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오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환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당대회 실록이라 생각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최고위원이든 최고 청년위원이든 당대표든 간에 저는 친한파 세력들, 즉 왜 친한파들은 제외돼야 됩니다. 이유는 친한파 한동훈은 언제나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시켰고 한동훈 세력들은 민주당 손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국힘 현재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국힘 안에 친한파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한파들은 민주당 세력과 같은 목소리 내기 때문에 앞으로 친한파들이 있다면은 끊임없이 언론에 나가서 또 좌파 언론들은 그들을 좋아합니다. 왜요? 구파 분열시키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년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국힘이 살아남고 뭉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부 총질하는 친한파 세력들 이들은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청년위원이든 간에 절대 지도부에 입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환길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친한파 바로 민주당과 똑같은 목소리 내는 사람 명단 당대표 후보로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 최고위원 후보로는 양향자 후보 그리고 최고 청년위 후보로 우재원 후보 우재원이 아니라 우재준 후보입니다. 자, 그렇게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전환길에 대해서 장동혁 지지하느냐 김문수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난 8월 14일이었습니다. 8월 14일 날 광복절 전날이죠.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14일 아침에 고성국 TV에 전환길이 출연했습니다. 그때 성창경 TV 그리고 목격자 K 이런 분들이 와서 토론회 겸 했는데 그날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그 고성국
박사 고성국 TV에서도 오늘 우리처럼 시청자들에게 설문조사, 즉 투표를 했는가 봐요. 그때는 16만 명이 했더라고요. 24시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거 뉴스와 같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저희 시청자들도 댓글에 뭐 오늘 또 84% 나왔듯이 그때 제 방송 보시면은 우리 전환길 뉴스의 댓글도 8, 90% 가까이가 장동희 후보다라고 제가 멘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연히 전환길은 지금도 그렇고 전환길 뉴스 시청자들이 바로 주인이다. 전환길은 주인이 아니다. 전환길은 멋습니다. 저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의힘 누가 당대표를 누가 뽑죠? 책임당원이. 책임당원이 주인이죠. 책임당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위원 뽑듯이 그래서 책임당원이 주인이듯이 전환길 뉴스도 현재 50만 명 가까운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율 구독료 화면에 보이시죠? 납부해주는 덕분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전환길 뉴스가 이렇게 튼튼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환길 뉴스, 전환길 개인 입장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의견과 정반대로 제가 딴 데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거죠. 왜? 전환길 뉴스가 존재하는 게 이랬는데 전환길이가 딴 데 가서 우리 의지와 우리 의견과 전혀 반대주를 한다면 그것은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비슷할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 무능하고 웰빙이고 자기 밥그릇 국회의원 금배지만 유지하려고 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안 들어주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마찬가지 전환길 뉴스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곧 전환길의 의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길의 의견이 여러분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이 곧 전환길의 의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날 8월 14일 아침 8시 30분에 아침 8시에 고성우 TV에서 전환길 뉴스도 마찬가지로 그날 여론조사 결과 당대표로는 바로 장동혁 후보가 뭐 돼야 된다 또는 그때 중간평가죠. 그래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갔냐면 10시 30분에 그 방송 끝에 10시 30분에 차를 옮겨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8월 8일에 있었던 대구 전당대회 때 전환길이가 아니라 김근식 후보가 모든 것의 원인이었던 바로 전당대회 혼란 부추긴 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전환길이라 그러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가지고 송은석 지도부에서 전환길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 그래서 전환길은 향후 남은 부산, 대전 어떤 전당대회 출입금지, 두 번째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 했고 그날 드디어 저보고 징계위원회에서 전환길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가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하러 갑니다. 그때 바로 입구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지금도 하고 있죠. 바로 특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해서 500만 명 명부를 가져가겠다 하니까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서 농성 중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 두고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에 출석해서 이제 소명하러 가는 입장이니까 기자들이 대단히 많이 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을 말하고 난 뒤에 근데 기자가 묻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보수 유튜버들이 장동혁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하길래 예 정확합니다. 전환길의 생각이 아니고 전환길 뉴스에 저희들 시청자들 의견이 8, 90% 가까이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이야기가 끝나오는데 김문수 후보한테 가서는 자 응원합니다. 그 영상 라이브 다 있습니다. 전환길 뉴스에도 라이브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님 수고하십니다.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거 절대 그 지지라는 말은 농성하는 걸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응원하고 그리고 제가 윤리위에 출석하러 갑니다. 가고 자 고개 빽듭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뭐라 보도되느냐면 채널A에서 그렇게 제일 먼저 보도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김문수 면전에 두고 전환길을 장동혁 지지선언 이겁니다.
김문수 면전에 두고 장동혁 지지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뭐 그때 제가 김문수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진짜로요. 전환길이 어떻게 네 김문수 후보 안 보는데 삼아 되는데 그 면전에서 장동혁 지지를 써낼 수 있냐? 내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 팩트 체크 제대로 하셔야죠 라고 했는데 문제는 파장이 커집니다. 그게. 그 다음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TV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비춰졌냐면 뭐 어쨌든 전환길이가 장동 지지한테 김문수 후보 막 이렇게 묻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보 사이에도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 지지하면 뭐 기분 나쁘죠. 뭐 이렇게 답변해요. 쉽게 말하면 전환길이가 대통령 선거 때는 뭐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하더라도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환길이가 장동혁 지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오해는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전에 두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8월 이제 토일이 지나고 8월 15일이 금요일이었고 콘서트가 있었고 지난 뉴스에 그리고 토일을 지나서 월요일인 어제입니다. 8월 18일 어제 제가 오후 3시에 김문수 후보한테 농성 중인 김문수 후보를 찾아갑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3시에 갈 거라고. 어떤 방송에서는 예기치 않게 김문수 전환길이가 찾아와서 뭐 김문수 장동혁 지지를 철회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했다. 예기치 않은 게 아니라 미리 제가 사전에 오후 3시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과 많은 당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문수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 옆에 가서 앉아서 나래를 앉아서 아마 방송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제가 장동혁 지지를 선언해서 오해입니다. 그거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그렇게 한 것이니까 오해를 저는 진실은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후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게 또 많은 언론에 또 파장이 되죠. 뭐라고요? 전환길이가 장동혁 지지에서 김문수 지지로 돌아왔었다. 뭐라고요? 전환길이가 김문수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진실 알리러 왔는데 장동혁 지지를 철회하고 김문수 지지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당연히 전환길의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영향이 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언론에서 자 댓글상에 또 여론이 어떤지 아세요? 여론에 전환길을 욕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자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이거는 김문수 후보한테 불리할 수 있겠지만 알려는 줘야 됩니다. 자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자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뭐냐면 먼저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자 원래 장동혁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왜? 보수 유튜브들 16만 명 여론 결과 여론조사 또는 투표 결과 80% 이상이 장동혁이었어. 그 장동혁이 모든 곳에 여론상으로도 우세하다고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힘들겠죠? 야 뭐냐? 장동혁 특히 뭐 대전 연설 계기로 해서 파격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파급이 컸습니다. 그거는 제 영상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제 영상도 이따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환길 자 아무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8월 15일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됩니다. 8월 15일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 났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저는 실체를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날 한국갤럽 주로 좌파죠.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힘 지지자층 중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 46%, 장동혁 후보 21%야. 김문수 후보가 46%, 그다음 장동혁 후보가 21%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 난리가 났겠죠. 봐라. 국힘 지지층에서 2배 이상이 김문수가 우세하다. 그게 온 또 SNS에 퍼집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지만 실체는 알고 보면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그 때문에 자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전환길이 봐라. 장동혁 된다 할 때는 장동혁 지지하는 처럼 하다가 또 한국갤럽 조사 결과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게 되니까 이제 김문수로 갈아탄다. 전환길은 기회주의자다. 심지어 보수 유튜브들도 전환길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야 전환길이 기회주의자다.
김문수가 유리하게 이제 여론조사 나오니까 이제 김문수 쪽에 가서 붙는구나. 자, 그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불편하겠지만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장동희 후보 쪽에도 제가 정보를 다 듣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뉴스 띄워주십시오. 한국갤럽조사 그거 제가 보내드렸죠? 준비되어 있나요? 몇 번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습니까? 한국갤럽조사 8월 15일 날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잘못된지는 팩트는 체크해드려야 됩니다. 요겁니다. 네, 전체 화면 띄워도 좋습니다. 한국갤럽조사 국힘 지지층 46% 김문수 후보 지지. 머리기사죠? 내용 내려가 보면 그 밑에 내려가면 더 키울 수 있나요? 이 화면을 더 확대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 국힘 지지 네,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현재 선두로 나왔는데 무려 46% 나왔지 않습니까? 장동혁 21%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자, 화면 다섯째 줄에 김문수, 그죠? 장동혁 21%, 낮죠? 자, 근데 과연 누구 대상일까요? 국힘 지지층 몇 명? 몇 명? 보입니까? 위에서 넷째 줄. 국힘 지지층 몇 명? 1000명 중에서 기껏해 222명이 답변했어요. 222명이 답변했는데 그 중에 김문수가 46% 나온 거야. 여러분, 표본 오차가 얼마죠? 6.6%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 이미 신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갤럽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보면 이 기껏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222명이 뭐라고? 국힘 당원이야? 책임 당원이야? 당원도 아니에요. 책임 당원도 아닙니다. 그냥 국힘 지지층이거든요. 그 다음 좀 내려볼래요? 내려보시면은 더 충격적인 것이, 자, 보세요. 밑에서, 거기 있습니다. 자, 저 밑에 한국갤럽은 결국 관건은 뭐죠?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당선 선거 인단의 표심이라며 뭐라고요?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왜요? 워낙 표본이 너무 적잖아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기껏해야 몇 명? 222명. 에? 분석이 불가능한 거야. 이해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지만 이 갤럽 뉴스가 지난 주말에 도배되었습니다. 뭐로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신났겠죠. 왜? 46%다. 이제 김문수다. 장동혁 21%다 했겠죠? 저는 실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길에게 손가락질 했던 분들, 타 보수 유튜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환길이가 이제 장동혁이 될 거 아니에요. 장동혁에 줄 섰다가 김문수가 갤럽조사 유리하니까 이제 김문수 측에 선다. 웃기지만 거짓말입니다. 전환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어느 쪽에 서더라도 저는 줄 서기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김문수가 되든 장동이 되든 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오해부터 먼저 제가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금방. 가만 잡아드렸고,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빼고요. 네, 삭제해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조금 전이죠. TV조선에서 하는데 질문을 그렇게 했는가 봐요. 재보선 선거에 후보를 낸다면은 장동혁한테 한동훈을 할 거냐, 전환기라. 당연히 전환기라지. 아니, 한동훈을, 이걸 빼세요. 이거는 의미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남은, 네, 여론 장난이죠. 한국갤럽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사실 이걸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을 속이는 겁니다. 그냥, 그저 잘못된, 그러니까 신뢰 알려줘. 222명 가지고, 야, 46% 김문수다. 220 중에서 21%가 한동훈이다. 이거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환길 뉴스에 아까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여론조사. 현재 46,000명, 현재 조사한 지, 우리 투표한 지 3시간 만에 46,000명이 투표했는데 84%가 장동희에 나왔고, 그래서 저는 누구를 편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김문수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김문수 찾아간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수 오해는 푸십시오. 그래서 김문수 측에 가서도 제가 장동혁을 철회하고 김문수 지지선 난 게 아닙니다. 그때 했던 멘트를 잘 보십시오. 잘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제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전한길은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의혹 이런 걸 해결해야만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 이거 분명히 좌파 쪽에서 전산 조작이나 사전투표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선관위에 3번 가서, 국회에 3번 가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울면서 호소한 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지어 영화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하려고 이영돈 PD와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걸 영화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화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 척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김문수가 당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애썼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전투표 문제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죠. 사전투표 첫날 5월 29, 30 그날 장동혁 후보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마저도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러 갔습니다. 투표 관리가 왜 이래 문제가 많냐고. 그래서 그때 선관위에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부실관리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총장이 그날 그랬고 그 다음 이틀 뒤에는 또 중앙선관위원장까지도 결국은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사전투표의 문제가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는 6.3 대선 결과 제발 승복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우리처럼 목소리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때 새벽 2시까지 저는 김문수 후보께 요구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그때 박주현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김재원 당시 비서실장, 차명진 비서 담당했던 이분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얻어진 김문수 후보의 별명이 김승복입니다. 김승복. 이미 댓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함께 노력한 전한길에 대해서 최소한 승복했다면 미안하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못 들어줘도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두 번째, 전한길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라도 나와주면은 내가 10억이라도 드릴 테니까 내부 고발자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6.3 대선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제 사죄 틀어서라도 10억을 내가 주겠다. 세금을 내가 내고 딱 주는 돈만 10억을 주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 뒤에 김문수 후보는 방송에 나가서 뭐라 했냐면 봐라 전한길이가 10억까지 준다고 했는데 안 나타나지 않냐. 결정적인 증거인데 내가 어떡하라고. 그것은 전한길의 이런 성의와 노력에 대해서 외면한 것입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한길에 대해서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내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 척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세 번째,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김문수 후보는 김용태 혁신위원장 친한파입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5월 17일 날 실질적으로 출당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굴 끌어놨습니까? 한동훈을 끌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한길 보고는 뭐라 했습니까? 김용태 핑계 대지 말고 최종 후보가 책임져야죠. 김재원 비서실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한길은 선거하는데 얼씬도 그러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 당선됐습니까? 당선됐으면 제가 조용히 하고 잘했다고 박수 보내겠지만 중도층 끌어들이고 한동훈 목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죠.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말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한길 어땠는지 아십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한길 버리고 근처에 오지도 마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 당선되도록 하려고
전환길 뉴스에 라이브 방송 다 했습니다. 본투표율 높이자. 처음에는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하다가 본투표율 높여야 된다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영남 지역, 부산 지역에 투표를 높여달라고 영상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4건이나 고발당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4건이나 고발당하면서 지금도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환길을 비판하는 사람 답변해 보십시오. 전환길 김문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말하는 분 답변해 보시라고. 전환길만큼 고발당해 봤습니까? 전환길만큼 고발당했는 사람이면 전환길에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환길은 김문수한테 어떤 말 하더라도 제 진정성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과 붙었을 때 대통령 선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라는 것은 우리 당 안에서 좀 더 나으냐 좀 부족하냐 이렇게 해서 당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고 청년위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안 된다 그런 거는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참모들의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떨어진다면 참모가 눈치를 봤죠. 왜요?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당대표 후보 출마했을 때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 통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46%입니까?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동희 후보의 존재감이 없을 때입니다. 진짜 한 자리 숫자인가 그랬을 겁니다. 맞다 10%인가 10%인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 압도적이었죠? 그 뒤로 김문수 후보의 당대표 선거 전략을 보시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대로 있으면 당선되니까. 이대로 있으면 당선되니까. 왜? 여론조사도 제일 유리하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친한파도 끌어안았습니다. 한동훈한테 전화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 3일 뒤에 당대표 뽑을 때 한동훈 세력과 같이 간다고 생각한다면 김문수 후보 찍으면 됩니다. 왜요? 한동훈하고 친한파도 같이 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107석 중요하다고 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장동혁 후보는 107석 의미 없다. 어차피 얘들 내부 총질하고 어차피 이 친한파들은 민주당 손잡고 언제나 내란 특검에도 찬성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했는 세력들 아닌가. 이들은 끊임없이 내부 총질할 거니까 나갈 사람 나랑 같이 못 간다고 심지어 안철수 보고도 같이 못 간다 했던 게 장동혁입니다. 선명했습니다. 이거는 뭐 반박해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는 두리뭉실했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는 그래 맞다 김문수 후보 지지하면 김문수 후보 찍으면 되는 거고 장동이 오르면 장동이 후보 찍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유튜브를 저는 무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8월 14일 이틀 앞서 12일 날 원래 김문수 후보가 먼저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앞주죠. 요 날짜는 7월 31일 날 장동희 후보 나왔고요. 원래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연합해서 후보에게 듣는다. 이렇게 그때 이제 성창경 TV, 전환길 TV, 전환뉴스 그리고 고성국 TV, 목격자 K 그 외 보수 유튜버들 다 와라.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김문수 후보와 장동희 후보 이런 후보 불러서 토론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론이 어떻게 조성된지 아십니까? 언론에서 전환길에게 면접 보아야 된다. 그 언론 프레임이 누굽니까? 좌파 언론들이고 또 그게 누굽니까? 안철수하고 조경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또 거리를 둡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맞지 않습니까? 원래 김문수 후보가 며칠 날 나오게 되어 있냐면은 장동희 후보 7월 30일 목요일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7월 29일 날 화요일 날 시간도 정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그렇게 조성됐습니다. 전환길 근처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또 언론이 그러니까 또 눈치 보고 결국은 김문수는 전환길을 버렸습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김재원 후보, 김재원 최고위원 나왔던 분 저랑 같이 소통했지 않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왜 그때 왜 보수 유튜브를 버렸습니까? 전환길하고 같이 가니까 또 불리하다. 계속 표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장동 후보는 약속된 대로 7월 31일 목요일 날 고성우 TV에서 정상적으로 TV 토론을 했습니다. 유튜브 모아놓고. 그리고 그 뒤에도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다시 나온다 만다 말 안 했습니다.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여론몰이 했는 거 아닙니까? 여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지난 대선 때도 전환길이 근처 오지 말라고 불리하니까 근처 나가려 어르신도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만 또다시 전환길을 거리를 두는구나. 전환길 버린 거 아닙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왜 안 나왔습니까? 비겁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이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시받았는데 어느 누가 이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것도 전환길 무시한 게 아니라 전환길 뉴스에 우리 구독자들을 무시하는 거고 유튜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 후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눈치 보다가 결국은 일주일 지난 8월 7일 날 급기야 눈치 보다가 이제 왠지 불리하다고 생각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이렇게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다음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반박해 보십시오. 전환길은요 장동 후보 편들거나 김문수 후보 편들 생각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데 저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과연 107석을 유지하면서 개헌은 안 된다 하면 명목으로 친한파들 끌어안고 내부 총질하든 말든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돼야 한다는 분들 있으면 김문수 후보 지지하면 됩니다. 반면에 내부 총질할 놈들 어차피 개헌 때도 민주당 손잡고 이놈들은 민주당 손잡고 개헌에 찬성할 놈들이니까 차라리 우리끼리 갈롱 가고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가자. 윤핵관도 와라. 전환길도 와라. 같이 똘똘 뭉쳐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자 라고 하는 게 장동 후보라면 김문수 후보는 아니 107석 깨지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건 김문수 후보 지지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장동 후보는 107석 의미 없다 그거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장동 후보 아닙니까? 누가 더 옳은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환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상면 특검까지 해서 모든 특검에서 마구잡이로 압수수색 마구잡이로 현재 사람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된답니다. 누가 잡혀갈지 모르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이런 현실 아닙니까? 국힘 당사가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정청래는 내란당으로 몰아서 해체시킨답니다. 해체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난국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을 178회 했던 민주당과 이재명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재명 정권 타도 퇴진을 주장하는 것 합법적이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누가 더 잘 싸울지 여러분들께서 저울 위에 달아보시고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 대해서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환길 뉴스를 보면서 야 전환길 장동 후보 측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떤 또 기분 섭섭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쪽에 다 친한 분들 계십니다. 김문수 후보 친한 분 있고 장동 후보 측에도 참모인들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직 우리 시청자만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이 분명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개인적이든 뭐든 간에 이유가 있겠어 이쪽 이유가 있겠지만 전환길은 오직 시청자분들만 바라봅니다. 오늘 84% 장동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따라간다. 이것이 제 기준입니다. 현재 4만 명? 지금 5만 명. 네, 현재 5만 명 투표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아마 이게 10만 명, 20만 명 갈 수도 있고 20만 더 될 수도 있을 거니까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우려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 그날이 이제
전당대회, 최종 전당대회고요. 현재 10만 명? 9만 5천 명. 9만 5천 현재 9만 5천 명 투표했답니다. 현재 이 시간은 2025년 8월 19일 21시 59분 현재 9만 명이 투표했다고 합니다. 현재 9만 명 투표인데 몇 프로입니까? 현재 거의 동일합니다. 장동혁 장동영 83, 83, 김문수 13, 김문수 13. 네, 오케이. 13, 83입니다. 김문수 후보 13%, 그리고 장동혁 후보 83%입니다. 네, 저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OS 하기도 싫습니다. 뭐 장동혁 지지했느니, 김문수 후보 지지했느니 그런 말도 듣기 싫고, 요 방송에서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욕먹을지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환기를 다시 안 볼란다. 보지 맙시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뭘 우려하느냐 하면요. 2차 투표를 우려합니다. 쉽게 말하면 8월 22일 전당대회는 청주에서 있습니다. 그날은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은 모바일, 모레는 ARS. 그래서 이틀간 80% 당원 비율, 일반 국민 20%인데 그걸 누가 주도하죠? 선관위에서 주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월 20일 전당대회 날 A 후보가 전체 50% 그러니까 의석이죠. 과반 의석을 해야 됩니까? 과반 득표를 한다면은 그 후보가 최종 우리 당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훈 후보 중에 50%가 안 되잖아요. 한 명, 둘 중에 아무도. 그러면은 결선을 해야 됩니다. 결선은 이제 조경태나 안철수는 빼고 그 안철수와 조경태 지지자들이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장동혁을 지지할지 김문수를 지지할지. 그게 일요일 날이죠. 바로 8월 26일 날, 8월 26일 날 화요일 날 결정됩니다. 그걸 전부 다 누가 한다고요? 역시 당원 80%, 국민 20%에서 그것을 선관위, 중앙선관위에서 모든 걸 주도하는데 혹시나 저는 이 친한파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게 될지 또 선관위에서 어떤 조작질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우려를 한다는 뜻입니다. 공정을 할 거라고요? 증거대 보십시오. 공정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달라고요? 근거를 대십시오. 그만큼 선관위가 신뢰를 샀습니까? 국민들에게? 저는 그래서 좀 우려되기 때문에 2차 결선까지 안 가고 1차에서 8월 22일 날 1차에서 깔끔하게 50% 넘기는 것이 저는 제일 뒤탈도 없고 우리 국민의힘 하나의 단합을 위해서도 도움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3일 앞두고 전환길에 대해서 뭐 장동혁 지지했느니 많으니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한테 어제 갖는 것을 오해 풀기도 갔는데 이번에는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장동혁을 버리고 김문수 지지했다. 이래서 또 막 나뉘고 다른 유튜버들도 전환길을 막 씹어대고 전환길이가 한국갤럽조사 김문수에 유리하니까 이제 김문수한테 달라붙는구나. 저는 그따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전환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누구 눈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한 자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 김문수가 되든 장동이 되든 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야. 그 진심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이게 전환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전달해드리고 뭐 욕하려면 욕하시고 반박하려면 반박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오늘 뉴스를 지금부터 좀 보내요. 오늘 특별히 한 20분 정도 못다한 뉴스를 보도해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당대회 장동혁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전환길에 대해서 뭐 보수 유튜브들 영향력 있는 유튜브들 전환길이 그렇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것을 보시는 우리 언론인들 내일 제 보도 자료도 보낼 겁니다. 언론사에다가 있는 그대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 요 소신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다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거는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김문수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고마운 건 있습니다. 전환길에 대해서도 거구라고 하면 안 된다. 누가 거구냐? 전환길 같이 가야 된다. 또 전환길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원 아니냐 해서 징계를 세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당연히요. 제가 뭐
이뿐만 아니라 8.15 광복절날 콘서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장동희 후보는 왔고 콘서트에 김문수 후보는 농성 중이라서 못 왔지만 제가 2번이나 김문수 후보님의 농성하는 것은 지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저는 누구처럼 뭐 간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도 늘 존경하고 장동희 후보도 존경하고 두 분 다. 다만 누가 이 시기에 당대표가 되면은 더 국민의힘을 잘 만들고 당돌 뭉쳐가지고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당원 여러분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전환길 쇼츠 중에서요. 저거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꼭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대해서 감동적인 것은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장면이고 조회수가 한 70만 건 됐던데 지금 현재요. 장동혁의 연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김문수 후보께도 똑같이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70만 건 정도 되는 거 있습니다. 쇼츠 중에서 쇼츠 영상 중에서. 전환길 선생 네, 이겁니다.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전환길하고 멀리 가라. 전환길 쫓아내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환길에 대해서 전당대회도 오지 마라. 그리고 내일 징계위를 열지 않.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길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고 용기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욕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전환길이라면 언론에서 보십시오. 전환길 이상한 사람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이 와중에도 장동혁 당대표 후보에 나오신 분이 정면 돌파하겠다! 전환길에 대해서 인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전환길에 대해서 지지할 사람은 장동혁 찍으라! 라고 직격탄 날려준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첫 장면.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저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을 지금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연설문 준비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았다면서 윤핵관이 주장했던 분들, 왜냐하면 이거는 전환길 뉴스의 시청자와 또 별개입니다. 그때 저랑 같이 아스팔트에 나갔을 때 그때 윤핵관 주장하고 그분들이 누굽니까? 지금은 윤핵관 하는 사람 버려라 하지 않습니까? 왜? 여론에 불리하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 아스팔트에서 그때 그 추운 눈비 맞아가면서 목소리 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인정해 주는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환길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그리둔다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는 김문수 분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왜 토론에 안 나옵니까? 전환길 뭐 언론에서 그러니까 눈치 보고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고 당원들에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반면에 장동 후보는 토론에도 다 나와주고 또 뭐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전환길에 대해서도 대놓고 전환길 쌤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환길처럼 목소리 내주고 있지 않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대놓고 전환길을 이야기한 것은 유일하게 장동 후보였습니다. 저는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이런 면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왜냐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최소한 인간 또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사람은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된다.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인간이 되자. 제가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늘 고맙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이 우리 자율구독료 납부해주고 그 덕분에 이 우리 직원도 월급 주고 전환길 뉴스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전환길 뉴스가 영향이 있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